AI 미래는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미래는 오지 않는다가 중요한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오지가 중요한 오지가 거였네요. 굉장히 네. 정확하십니다. 야, 듣다 보니까 여러분 공감이 많이 가시죠?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사실 살다 보면 자꾸 놓치게 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깊이 있게 탐구할 때 좁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좁고 깊은 게 아니라 이렇게 광활하게 깊이가 더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장 그리고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이상욱 교수님이 직접 답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께 질문 받아볼게요. 일어서서 자기소개해 주신 후 질문해 주세요.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호주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질문은 가버넌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또 각 나라의 정부가 AI 발전 또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적합한 인프라나 규제를 마련했을 때 또 그게 인류의 보편적 복지 수준을 끌어올린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정부나 글로벌 가버넌스 말고 개인 기업에서 예를 들면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모델 개발의 기업들이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또 회사 내의 규제를 가지고 AI를 개발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거버넌스를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우리가 AI를 바람직하게 만드는 방안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더 해라. 그걸 이제 특히 이제 기업 얘기했으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개념이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건데요. 모범 사례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AI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AI를 만들었더니 그게 윤리적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조기에 예방하고 굉장히 좋은 그 사회적 효과를 얻었다. 그래서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범 사례라고 하는데, 현재 AI 국제 거버넌스에서는 이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에게 그 어떤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면은 벌금 내 하는 그런 그 법안들보다는, 물론 그런 법안이 올해 초에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AI 법의 형태로 통과가 됐고, 아주 극단적인 위험성이 크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규제가 필요할 텐데요. 그거보다는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는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해서 그것들을 널리 퍼뜨리고, 그걸 이제 자율 규제라고 하거든요. 기업들이 그것들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그런 규제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가 뭐 막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트러스트 워디니스라는 개념이고요. 신뢰 가능성이라고 번역하는데, 또 한 가지 개념은 세이프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뢰 가능하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그걸 개발했을 때 원했던 어떤 목적은 잘 달성하면서 딴짓을 안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계를 만들 때 이 기계가 A를 하라고 했는데 A 말고 B, C, D를 하는데 이게 예상 못하게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트러스트 워디니스는 책무성하고도 관계되고, 왜냐하면 책임 있게 만들라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편견이 없게 만드는 거, 공평성, 뭐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아울러서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게 그렇게 신뢰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미리 좀 만들어라 하는 가치들을 이제 그 AI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중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 세계 공학자들이 ethics by design이라고 해서 설계 단계 때부터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AI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IEEE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전자 공학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런 ethics by design, 설계 단계 때부터 잘 고려해서 그 잘 정렬시킨 걸 ethically aligned 돼 있다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게 잘 정렬시킨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했고, 각 국의 그 빅텍들을 포함한 그런 AI 기업들은 이런 가치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신뢰 가능한 AI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세이프티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데, 그 듀얼 유스라고 해서 그 원래 착한 목적으로 개발된 AI인데 이걸
약간만 바꾸면,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값 하나만 바꿔도 엄청나게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AI의 톡시시티, 독성 파라미터 값을 극대화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독성이 없게 만들지 말고 독성을 극대화시키라고 그것만 살짝 바꿔도 얘가 갑자기 독성 물질을 막 뱉어내는 그런 AI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게, 적어도 이게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각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들 역시 기업들이 담아내려고 우리나라 뭐 여러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건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인데, 우리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어린 아이한테도 하지마 안 돼보다 그거보다는 잘한 행동을 보상해 맞습니다. 줬을 네, 때 정확합니다. 네, 더 효과가 좋잖아요. 어른이 돼도 기업이 돼도 마찬가지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줌에서 질문 받아볼게요. 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줌에서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흥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AI가 점점 더 자율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 개입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미래 사회에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방향 그대로 나아가거나 혹은 자율성을 가지되 인간 통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 그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것 역시 만들어 나가야겠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있어서 답을 그냥 이게 맞다보다도 만들어 나가야 될 테고, 당연히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냥 편리한데 그냥 인공지능을 다 맡기고 자율성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사회 내에서 그렇지 않고 자율성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요 생각들을 결국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과정에서 꼭 주목해야 될 개념적 차이, 제가 철학자니까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유와 자율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리덤과 오토노미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쇼츠 영상을 1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서 보시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자유가 훼손됐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누가 너 이거 봐 그래가지고 너 안 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다지 자율적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자신이 내부에서 믿고 있는 가치나 아니면 지향점에 맞도록 자신의 행동들을 택해서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쇼츠 보고 난 다음에 항상 그러죠. 또 오늘 날려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행동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그러면 유튜브와 같은 이런 그 소셜 플랫폼들이 우리의 자율적 행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걸 회방 놓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이거는 팩추얼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자율적 그 행동들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윤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든지 뭐 인스타그램든지 어떤 플랫폼인지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이윤과 굉장히 상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엔지니어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거기에 오래 머물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떤 특정 기업에게 뭐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잘못 설계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ethics by design 말씀드렸잖아요. 즉 당연히 사람에게 너 자율적으로 행동을 해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율적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술을 개발할 때도 자율적 행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거나 나중에 후회할 짓을 안 하도록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것이 기업들의 이윤 추구와 충돌한다면 그것의 절충점들을 사회가 결정을 해서 그것들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그 기업 전체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마치 기업이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해가면서 화학 공장을 돌릴 때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나지만 지금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법이 발효가 돼서 환경 처리 장치를 거쳐야지만 폐수를 버릴 수 있고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도록 그 폐수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율성을 좀 더 지켜나가면서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되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개인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의 그런 장점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키워드 하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개념의 근본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우리 안에서 답을 좀 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아이디 성지여중 귀요미 1학년 2반이에요. AI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없는데 챗 GPT도 물어보면 옳고 그름을 알려줘요. AI가 옳은지 그른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사실 AI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같은 것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은 만들어내긴 합니다. 어디서 긁어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장들을. 그러니까 그때그때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 만들어낼 때 바탕이 되는 거는 인간이 생성해낸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학습 데이터로 썼다고 할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성능을 어떻게 올릴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대답들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문장 중에서 많은 문장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가져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선악 판단 어떻게 하느냐. A라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견해가 온라인상에 훨씬 더 많으면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A를 나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이게 확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여러분들은 답 하나만 보지만 생성 인공지능 항상 복수로 답을 내게 한다면 그 중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순위를 정해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친구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똑같은 질문 해보세요. 다른 답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확률적으로 뭔가 처리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가 그렇게 완벽한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편견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막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나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극단적 주장이 조금 오버 리프레젠트 돼 있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은 침묵하는 다수들은 잘 얘기를 안 하고 극단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견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극단적인 견해를 표출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 챗GPT나 아니면 그 클로드나 뭐 이런 그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후 처리를 통해서 이제 휴먼 피드백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사후 처리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우리의 윤리적 직관에 맞는 답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답이 좀 길어졌지만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이 한 판단들을 확률적으로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고 그 사실을 항상 머리에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그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그 어제 한번 장난삼아서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걸 시험해봤는데요. 재미나이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파리의 밤풍경 사진을 보여줘, 그려줘. 그랬더니 막 그려줬어요. 멋있게 에펠탑 나오고 여러분 생각하는 전형적인 거. 제가 그 다음에 질문했어요. 파리 밤풍경을 보여주는데 에펠탑은 절대로 넣지 마.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그림이 나왔는데 여전히 에펠탑이 있어요. 그러고서 거기까지면 그냥 홀루시네이션이라고 할 텐데 그 밑에 설명을 달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재미나는 설명을 달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 파리의 밤풍경은 에펠탑 같은 랜드마크가 없어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지가 에펠탑 그려놓고 그게 몸에 뭘 뜻하냐면 그게 에펠탑이라는 그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능력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너무너무 똑똑한데 어떨 때는
진짜 할 정도로 멍청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결국 AI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그걸 결정할 거는 AI와 소통하는 예. 내 안에 있다라는 예. 거예요.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아까 그 질문에서 나왔지만 이 자율성을 점점점 많이 넣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조금 하여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명쾌하지만 또 동시에 많은 숙제를 안겨준 강연이었습니다. 심도 깊은 이야기 들려주신 이상욱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